미국 헬스케어 청구권 절반을 다루는 대형 회사가 해킹당해 대혼란과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은 4일부터 12개 주 거주민들에 대해 무료 세금 보고를 직접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출마 자격 박탈 판결을 뒤집고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월 5일 슈퍼화요일 승부가 경선 독주로 사실상 마지막 무대가 되고 본선 재대결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그린과 CBS 등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점들이 3월 안에 먹는 낙태약을 시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병원과 약국 등의 헬스케어 청구권을 절반이나 다루는 대형 회사 체인지 헬스케어가 해킹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비나 약값 등의 청구와 지불 절차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대혼란과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병원들과 약국들은 진료비와 약값 보험 청구, 지불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유동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들은 보험료를 뺀 약값 등을 적용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킹으로 데이터들을 절취하고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은 다음 거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 미국의 최대 헬스케어 시스템 회사에 가해져 대혼란과 큰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4일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인수해 소유하고 있는 체인지 헬스케어 회사는 2월 21일 해커들이 침투해 환자들의 데이터들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보험 청구와 지불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즉각 체인지 헬스케어 시스템 자체를 셧다운시켰습니다. 체인지 헬스케어는 미 전역에서 청구되는 의료비와 약값 등에서 거의 절반이나 처리하고 있는 대형 회사여서 해킹과 셧다운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체인지 헬스케어는 1년에 150억 건의 클레임을 처리해 1조 5천억 달러나 청구하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인지 헬스케어가 해킹당해 셧다운됨에 따라 미 전역의 병원들과 약국들은 청구와 지불 절차가 중단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체인지 헬스케어는 각 병원들이나 약국들이 청구해오는 의료비, 처방 약값 등을 보험사와 환자들이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를 계산한 후에 이를 나눠 청구해주고 지불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구와 지불 절차가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이 회사에 의존해온 병원들과 약국들은 돈을 받지 못해 운영에 유동성 자금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과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연쇄 피해를 입는 중대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즉각 진료, 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으나 처방약을 사려고 할 때 약국에서 보험회사 지불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상당한 약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해야 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민간 회사들이 임시대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할하고 있는 CMS에게 병원과 약국 등에 지불해야 하는 메디케어 지급분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이 지불하는 의료비와 처방 약값은 체인지 헬스케어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당국에서 신속 지불함으로써 병원들이나 약국들이 유동성 자금난을 피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옵텀사는 청구와 지불 절차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융자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단기융자를 받는 병원과 약국들은 이번 해킹 사건이 해결되고 체인지 헬스케어 시스템이 복원되는 대로 갚으면 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IRS 국세청은 4일부터 12개 주 거주민들에 대해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세금 보고를 직접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욕, 텍사스 등 12개 주 거주민들은 directfile.irs.gov에서 직접 세금 보고를 작성해 무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행기관이 아닌 IRS 국세청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받는 무료 세금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IRS 국세청은 새로운 웹사이트로 directfile.irs.gov를 오픈하고 무료 세금 보고 직접 접수 방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범으로 직접 무료 세금 보고를 접수할 수 있는 지역들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주, 와이오밍 등 12개 주 거주민들입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시범 실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주들의 거주민들은 내년 세금 보고 시 무료 직접 세금 보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2개 주 거주민들도 모두 직접 무료 세금 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과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제외됐습니다. IRS는 단순한 소득과 세율을 계산하기 쉬운 납세자들과 주별 소득세가 없는 등 단순한 세금 제도로 계산하기 쉬운 주 지역부터 IRS에 직접 무료 세금 보고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곳으로 받는 소득이 주 수입원이고 스탠다드 디덕션이 주된 공제 혜택인 젊은 층과 독신자들이 주로 IRS에서 직접 무료 세금 보고를 작성해 e-파일링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IRS의 무료 세금 보고 직접 제출 프로그램은 IRS가 지정한 대행기관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IRS가 새로 개설한 directfile.irs.gov 웹사이트에서 e-파일링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대행 방법들에 추가되는 것이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IRS가 직접 무료 세금 보고를 접수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재의 대행 기관들을 통한 무료 세금 보고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과 사전 협약으로 세금 보고를 대행하고 있는 무료 세금 보고의 경우 미국 납세자들의 70%나 연 조종소득이 7만 3천 달러 이하로 이용 자격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대행 기관들을 통한 무료 세금 보고가 회사마다 가능한 연방과 주정부 세금 보고 범주가 다르고 커버 내용도 다르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세율에 적용하고 각종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현재와 같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금 보고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출마 자격 박탈 판결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연방대법관들은 보수는 물론 진보파들까지 한 곳의 주에서 연방 공직 출마를 금지시킬 수 있다면 통제불능의 혼란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슈퍼화일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허용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대선 출마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슈퍼화일 16개 지역 동시 경선을 하루 앞둔 4일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파 대법원들까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점거 사태 개입으로 콜로라도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도록 명령한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나아가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메인과 일리노이 등 전국에 적용하게 돼 별도의 연방의회 입법이 없는 한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시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 대법관들은 13페이지로 된 만장일치 의견서에서 연방 헌법은 어느 한 주에서 미 전역의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도록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파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의 트럼프 자격 박탈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통제불능의 혼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연방의회가 명확한 규정을 입법하지 않으면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보수는 물론 진보파까지 만장일치로 판정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어도 공화당 경선은 물론 11월 5일 본선에서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출마를 허용받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구두 변론을 청취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세뮤얼 얼리터 연방대법관 등은 콜로라도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한 곳의 주에서 미 전역의 연방 공직 출마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되고 이는 통제불능의 혼란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내란이나 반역 혐의로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면 연방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담아 새로 입법을 한 후에나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출마와 당선을 미리 금지시킬 수는 없으며 상황 변화 시에도 연방의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을 한 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이 4월 말에서 6월 말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면책 특권까지 인정해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3월 5일 공화당 15개 주, 민주당 17개 지역에서 동시 경선이 펼쳐지는 슈퍼화일 승부가 펼쳐지지만 경선 독주로 사실상 마지막 무대가 되고 본선 재대결을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전자를 결정하는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워싱턴 DC 한 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한 데 이어 슈퍼화일에도 거의 독식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확실하게 굳힐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과 같으면 경선 승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됐을 슈퍼화일 승부가 이번에는 경선의 마지막 무대가 되고 본선 재대결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3월 5일 슈퍼화요일에는 공화당에서 15개 주, 민주당에서는 17개 지역에서 동시 경선이 펼쳐집니다. 현직 대통령을 추대하는 요시킹이가 될 민주당 예선보다는 도전자를 결정하는 공화당 경선이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독주로 사실상 경선을 끝내는 날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전날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출마 자격을 인정받아 슈퍼화일 경선 끝내기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경선에는 슈퍼화요일에 대의원들이 캘리포니아 169명, 텍사스 161명, 노스캐롤라이나 74명, 테네시 58명, 버지니아 48명, 콜로라도 37명 등 865명이나 걸려있는데 승자 독식을 규정한 주 지역들이 많아 승부가 완전 트럼프 쪽으로 기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는 전체 대의원 2,429명 가운데 과반인 1,215명을 확보하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247대 43으로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는 3일 실시된 워싱턴 DC 한 곳에서만 유일하게 승리해 19명의 대의원을 추가했으나 자신의 본거지에서 대패한 데 이어 슈퍼화요일에 거의 전패하면 더 이상 경선 무대에서 버티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슈퍼화요일 승부로 공화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사실상 결정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리매치, 재대결이 본격 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CBS 뉴스가 여론조사한 결과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밀리고 더 불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국 투표층의 가상 맞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8%, 트럼프 전 대통령은 52%의 지지를 얻어 4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와 물가, 나이와 건강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등록 유권자들은 트럼프 시절이 65%, 바이든 현재는 38%로 압도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바이든 정책 때문에 물가를 인상시켰다는 여론은 55%인 반면에 트럼프 정책 때문이라고 본 의견은 34%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정신건강과 인지능력이 괜찮다고 본 여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26%에 불과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로 훨씬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월그린과 CBS 등 대형 약국 체인점들이 3월 안에 먹는 낙태약을 시판한다고 발표해 낙태 수술 대신 낙태약 복용으로 일대 전환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낙태권을 50년 만에 파괴시켰던 연방 대법원이 6월에는 먹는 낙태약도 극도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50년 만에 낙태권 보호 조치를 상실했던 미국 여성들이 낙태 수술 대신 먹는 낙태약 복용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먹는 낙태약이 마침내 3월부터 시판에 돌입해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점들인 월그린과 CVS는 3월 중에 FDA가 지난해 승인한 대로 먹는 낙태약을 시판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프프리스톤 타블렛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200mg짜리 한 각에 6정을 담고 있습니다. 월그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캘리포니아, 뉴욕과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등 5개 주에서 먹는 낙태약을 시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CBS는 이달 안에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에서 먼저 시판을 시작하고 다른 주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이 아닌 일부 주 지역들부터 시판을 시작하는 것은 낙태에 대한 주법들이 민주, 공화 우세 지역에 따라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민주당 아성 지역부터 먹는 낙태약도 시판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FDA는 지난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먹는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매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2022년 6월 연방 차원에서 여성 낙태권을 보호해온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해 여성 낙태를 둘러싸고 미국의 절반으로 분열된 이후 취해진 조치입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주법률로 낙태를 전면 금지 또는 극도로 제한하는 입법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를 보호하는 조치로 맞대응하고 공화당 우세 지역 거주민들에게도 문을 여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여성 낙태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낙태 수술 대신 먹는 낙태약을 시판할 수 있도록 승인해 게임 체인저로 삼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낙태약은 소송에 걸려 보수적인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제5 연방항소법원에서 극도로 제한하는 판결이 나와 연방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여성 낙태권 보호를 50년 만에 폐기시켰던 연방대법원이 6월 말 안에 극도로 제한하는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먹는 낙태약의 게임 체인저 역할은 단명에 그칠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